이제 마지막 발제로 서유광훈 부회장님께서 학회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역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유광훈 부회장님께서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책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유광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희들 학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학회 모습이 그동안 어떻게 비춰왔는지 또 뭘 해왔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학회가 우리 앞서도 여러 부회장님이 발표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학회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2년 동안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아마 비슷하게 관심이 이렇게 없었던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앞에 우리 최 부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본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한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있었던 제도나 운영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제도나 운영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원자력 안전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회는 학술, 기술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원자력의 개발, 발전, 안전을 필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안전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새로 들어왔어요. 주요 활동은 아시다시피 학술 활동 아주 잘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간행물 편찬 활동 그 다음에 저희 학회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포상장학 활동이더라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사회적인 기여가 크다라는 점을 알게 됐고요. 교류협력 활동, 지금 얘기하셨던 소통은 워낙 화두가 돼가지고 가장 많이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이 소통이 아닌가 싶어요. 각동위원회 활동들이고요. 저희 요번에 임원은 34대입니다. 34대. 이 임원들은 약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봉사하고 끝나기로 되어 있어요. 짧아요. 평의원은 230명. 모든 것을 요결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학술활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연구회. 12개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임기 2년이고요. 저희 사무국은 4명이서 수호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회, 지부도 굉장히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69년에 참관원을 만들어서 2007년에 NET가 SCI 등대될 정도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세계적인 학술단체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50주년 기념사를 발간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학회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책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옛날 자료를 다 모아서 저도 이제 키스 30년사를 얼마 전에 썼는데 쉬운 작업이 아닌데 큰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자료를 몇 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학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히 성장해 온 것 같아요. 거의 성숙기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회원수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재정 규모도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를 하면은 참석자가 이번 학술대회로 한 1,500명 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그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원자력 산업 전체가 침체되고 성장이 좀 많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내 환경이 좀 도전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탄소 중립 문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시큐리티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문제, 쉽지 않은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어떤 모멘텀,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보고요. 저희 제도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회의 규정은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정관과 정관 시행 세칙이 있고요. 그 밑에 많은 규정들, 그리고 최하위에 규약들이 있습니다. 지부, 청년, 여성, 학생 규약. 최근에 있었던 변화는 총회 의결 정족수를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아마도 회원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의결 자체가 좀 힘들어져서 숙제입니다. 회원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개최 근거를 코비드 상황에서 마련해서 잘 활용했고요. 지난 3년간. 말씀드렸듯이 정관에 요새 이제 사회적인 화두도 되고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이제 안전 문제를 원자력 학회에서 목적으로 놓자 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관에도. 운영 조직을 확대를 했어요. 부회장이 오늘 쭉 발표하시는 5분, 이사도 좀 늘리고, 즉 일할 분들을 좀 늘렸습니다. 일할 내용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좀 부족한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회원들이 요구하는 금요일 오후 세시간, 이건 좀 폐지됐고요. 많은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도 운영 개선 방향은 회원의 학회 운영 참여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전에 대한 학회 역할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단기적인 현안 대응을 잘하고 있는데 좀 학회는 우리가 50년 넘게 지내왔듯이 중장기적인 발전을 잡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제도나 운영 시스템의 개선들이 필요하다라고 나름대로 좀 방향을 정해봤습니다. 저희 34대 임기 동안 한 일들은 앞서 많은 사례들을 보여줘서 넘어갔고, 다만 좀 저희 34대 임기의 특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겹쳐서 좀 특별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아마 다음 임원께서는 아마 상황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제도 운영 개선팀은 탄생이 34대 임원을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정동욱 회장께서 좀 학회 활동을 좀 활성화해보자. 그래서 부회장 5명이 타스크포스팀을 하나씩 운영해서 1년 동안 일해보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활동을 제가 담당을 했고, 사당 연계 활동을 우리 박정식 회장님,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설명했던 원자력 발화기구 활동 TF를 최성민 회장님, 그 다음에 학회 활성화 및 운영 개선 활동 TF를 이국 회장님, 그리고 여성, 대학, 청년 활성화 활동 TF를 한은독 회장님이 담당해서 한번 1년 동안 해보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중간 활동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스페셜 워크숍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제도 개선 활동은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수고를 해줬고요. 학회 운영의 효율성 제도, 그리고 회원의 학회 운영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 목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기존에 저희 학회에서 해왔던 사례를 조사를 해서 7가지 정도로 제안을 해봅니다. 여기서 제안을 하는 7가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정관하고 학회의 정관하고 정관 시행세칙, 이거를 바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관을 바꾸려면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청회가 1년에 한 번 개최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1년의 임원 기간에는 해낼 수가 없어요. 변화를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그래서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런 제도 개선하고 의견 수렴하고 재개정 과정 거치고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는 데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임원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아마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또는 지속적인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학회 회장 1년 임기가 짧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공식적으로 이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수석회장 1년, 회장 1년, 임원 1년 임기입니다. 수석회장을 선출하고 1년 지난 다음에 자동으로 회장이 돼요. 그래서 매년 학회 임원 구성합니다. 수십 년. 또 매년 법인 등록을 해요. 수십 장의 개인 서류들이 모아져서 사무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조사해보고 같이 일해보니까 행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이런 행정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장 임기를 1년인데 밀리자. 그런데 의견을 들어보면 회장을 하셨던 분들의 의견은 1년도 힘들다. 1년도 굉장히 벅차다. 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근데 임원들, 우리 의원들 이분들은 1년에 내가 어떤 이상의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하면은 그냥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나오고 짧다라는 의견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거나 1년 임기를 1년에 안에서 연장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출 방식인데요. 저희 회장 선출은 회장 대신에 수석부회장을 평의원회에서 단독 선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얘기가 누가 수석부회장으로 나오는지 누가 회장인지 관심이 없어요. 일반 회원들은. 그래서 직선제로 좀 바꿔서 회원들이 직접 회장을 뽑고 이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측면에서 현재 수석부회장을 회원이 직접 뽑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장 임기를 앞부분에서 얘기했듯이 2년을 늘리고 회장을 회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여러 개 학회에서 하고 있는 선출 방식, 수석부회장 제도, 회장 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간선에 1년이지만 그런 데도 있고 저렇게 회원 직선에 2년인 데도 있습니다. 저희 학회가 가고자 하는 길에 적절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평의원 선출 제도입니다. 현재 평의원 선출은 좀 복잡해요. 말씀드렸듯이 학회 운영의 거의 대부분의 지휘의사를 권하는 평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평의원은 1차 직선으로 110명을 뽑아요. 그리고 2차 간선으로 약 50명에서 80명을 뽑아가지고 대합을 합니다. 전체 구성을 조정을 해요. 그런데 논란이 되는 거는 평의원이 권한을 갖다 보니까는 각 연구부에서는 자기 연구부의 회원이 평의원에 많이 들어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면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구부회를 중심으로 이 2차에 걸친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통합해서 TO 제도로 하면 각 연구부회에서 TO제를 할당하고 평연수를요 직접 연구부에서 뽑고 그리고 이상에 승인하면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밸런스도 좀 맞고 이게 현재의 평의원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 선출직 평의원으로 되어 있고요. 선출직 평의원은 직선 평의원, 간선 평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부회 12개를 중심으로 연구부회 회원에서 뽑습니다. 연구부 회원 수에 비례해서 직선 평의원을 뽑고 간선 평의원을 뽑아서 끝머리에 두 번째 있는 칸에 현재 평의원 수가 나와 있는데 저걸 만약에 통합해서 TO제로 한다면 숫자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돼요. 논란이 없어지는 숫자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선출제도가 좀 복잡하니까 단순화시킬 수도 있고 논란이 되는 것도 좀 해소할 수 있고 연구부회 중심으로 평의원회를 선출한다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원임기하고 회계연도 건데 저희들 임원임기가 9월 1일 시작해요. 그렇지만 모든 회계연도는 1월 1일 시작합니다. 이 9월 1일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1일 시작할 때마다 임원단 구성해야 되고 학회 법인 등록해야 되고 사원 예결산, 계획안 수립 아주 중요한 거는 10월 달에 축약수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준비하는데 9월 10월 달에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제가 옆에서 봐서 같이 일을 도와주면서 해보니까 거의 희생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재의 임기가 9월 1일 시작된 것을 1월 1일로 바꾸면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현재 임기 1년을 한 번만 1년 4개월로 연장을 하면 그냥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회계 처리, 재원 처리, 그 다음에 총계 학술대회, 수기 학술대회 이런 걸 준비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연도하고 임원 임기를 마치는 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이슈소통위원회입니다. 굉장히 활동이 많은데 현재 이슈소통위원회가 수석부회장 산하로 되어 있어요. 이슈분과하고 소통분과가. 근데 이 소통분과에 있는 대변인이나 홍보의 협력은 사실 회장 업무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통분과의 업무는 회장 중심으로, 이슈분과의 업무는 일정 중심으로 회장과 부회장의 업무를 좀 역할을 분담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의견입니다. 다음에 이사의 문제인데요. 사실 학회의 운영, 어느 조직의 운영이나 그 운영의 핵심은 이사거든요.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사가 거의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의 이사는 임원 임기여서 회장 임기랑 똑같아요. 1년. 미국의 ANS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장의 임기보다 이사의 임기가 길어요. 그만큼 운영의 핵심은 이사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학회에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지난 20년도에 여기 별표를 표시하는데 친서로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학술이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에 관련 업무, 사업이사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발굴, 정부이사 같은 경우에는 학회이사 학부, 홍보이사 같고 대학 청년, 수진이사 등등 추가적인 업무를 많이 넣어놨어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 1년 하시는 분이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걸 처음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이사의 학회에서의 역할과 활동이 다소 둔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좀 열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사회는 임기 제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년 임기, 잘하면 2년 연장. 그래서 최소한 하고 있는 일의 연속성, 지속성 이거는 유지시켜줘야 되는 게 제도상 맞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한 6가지를 제안했고요. 나머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안전이에요. 제가 이제 기술기관에 있다 보니까 학회에서도 이 안전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하고 조사를 해보다가 한번 제안을 해본 거예요. 이거 테이블은 NRC가 산업, 인더스트리얼 코드 스탠다드를 규제권으로 만든 표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체에서 만들면은 인더스트리얼 코드 스탠다드라고 하지만 규제기관에서 이거를 엔더스에서 쓰게 되면 규제권으로 CSS라고 해요. 컨센서스 코드 스탠다드. 내용은 체크니까 많은 규제 요건과 가이드가 사실은 산업기술 기술을 기반하고 있어요. 규제기관에서 정부에서 규제 요건을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상위만 만드는 거거든요. 밑에 수많은 것들은 사실은 인더스트리얼 코드에서 만들어요. 근데 이게 왜 주목을 받냐 하면 신용원조로 개발돼요. 저희들 뭐 SMR이나 마이크로나 미국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NRC가 대표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산업철도지나 산업기준을 같이 개발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커다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나가 NRC 스탠다드 포럼이에요. 스탠다드 포럼. 17년도부터 시작했고 매차했습니다. 핵심은 SBO, 표준 개발 기관 단체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가 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이 중에 원자력 학회도 있는데 원자력 학회 활동을 보면
학회하고 MRC하고 워크숍, 학회하고 NER, 산업지적 워크숍, 학회하고 다른 학회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퀴즈 테크니컬 스탠드를 개발하는 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AMP 액션 플랜. 이건 신정호 기자 기술.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2020년도부터 이 액션 플랜을 시작을 했어요. 해놨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네모는 현재 엔도스 하고자 하는 테크니컬 스탠다드예요. 하이 템퍼레처에 대해서 테크니컬 스탠다드가 필요하잖아요. 기존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라이비티, 인테그리티, 패시브라든가 개념에 대해서 필요한 릴라이비티. 그래서 NS의 스탠다드 PRA가 굉장히 리스크 인포메이션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신용원자료에서는 설계상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거에 관련된 테크니컬 스탠다드. 이런 것들이 현재 규제 요건화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 ANS 걸 조금 더 보면 ANS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좀 원자로 별도 사무적인 기술 요건 만들고 뭐 설계 기술, 제작 기술, 리스펙션 기술 뭐 다 포함돼요. QA도 포함. 그 다음에 상위의 요건도 많이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실 리스크 인폼드 레귤레이션, 어드밴스 렉터 쪽으로 가면서 이거는 사업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ANS처럼 이제는 스탠다드, 테크니컬 스탠다드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희 원자력 학회, 물론 저희 캠핑에서 기계부품하고 전기부품하고 ANC 쪽을 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스탠다드 커뮤니티 같은 거를 한번 이제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걸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특별회원사예요. 저희 학회가 특별회원사가 한 50여 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사가 역량이 되게 좋아요. 다양해요. 리서처 하는 뿐만 아니라 개발자도 있고, 유틸리티도 있고, 컨설턴트도 있고, 서플라이어도 있고, 심지어 내비게이터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학회의 아주 든든한 우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학회하고 회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그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인력 체험이나 기술 자문이나 정보교육이나 기술 표준이나 MOU도 많이 냈습니다. 근데 MOU 맺고 후속 사업이 없어요. MOU 맺고 후속 사업이 있어야 활성화됩니다. 반드시 후속 사업을 만들고 수익 사업도 되고요. 그래서 학회하고 든든한 우군인 회원사와의 교류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자력 학회가 지난 50년 넘게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고 성숙기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최근에 환경 변화가 여러 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 아까 우리 이전에 부회장님들이 학회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회가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원과 회원사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성장하는 원자력 학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회 활성화나 지속적인 성장,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이런 걸 위해서 상설위원회가 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단위의 현재의 일기로서는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특별회원사와 학회, 교류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산업체, 기관이 필요하는 학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렸던 기술표준, 안전기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규제기관에도 쓰이고 산업체에도 쓰일 수 있는 이러한 표준위원회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으로써 원자력 학회가 새로운 시대의 혁신적인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장, 협력의 장, 협의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과 함께하는 언제나 그렇게인데 이 부분은 소통 부자라서 워낙 많은 분들이 말씀드리고 또 제가 봐도 가장 많은 활동이 여기에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상호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소통 강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학회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학회에 지부가 있어요. 지부가 영남 지역, 호남 지역 뭐 이렇게 지금 발전소 주변에 다 지부가 있는데 원전 지역의 지자체나 그쪽의 주민들하고 이 지부하고는 생각보다 제가 이제 원서 발전소 현재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뭐 소통하자 이런 것보다 그 지역 사람들끼리 하면은 아주 묘한 연대가 있습니다. 전문 지역 전문가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원전 지역이나 지자체하고 저희 학회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하고 협력 방안을 활성화하는 쪽을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광문 부의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분의 발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갖고 패널 교육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